우리는 더 이상 한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전례 없는 긴급 디지털 주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가 위험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는 유럽의 디지털 독립이 위험합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삼성 센서 없이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한 프랑스 기업 임원 제시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중국과 손잡고 한국 기술을 대체하려 했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삼성의 공급 중단 발표가 나오자 중국 파트너들이 줄줄이 실패했고 결국 그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나도 당장 한국의 진실을 봐야겠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프랑스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구매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죠. 20년 가까이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파리 본사 사무실에서 공급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제시카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텔레비전을 켜자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 기술 공급업체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 기술 자립을 위해 글로벌 부품 다변화 정책을 즉시 시행합니다. 순간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였어요. 그동안 저희 회사가 한국의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카메라 센서 부문에서 말이죠. 동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신흥 기술 업체들과 네트워킹을 해왔거든요. 베이징과 선전의 여러 업체들이 매우 공격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센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해왔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저는 곧바로 중국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텐센트 계열의 한 센서 제조사 대표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죠. 제시카,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센서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동등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품질은 확실히 보장되나요? 물론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미 중국 네트워크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화웨이와 샤오미도 저희 센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인가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까지 받으며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임원진 회의에서 저는 자신있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한국 공급망을 재편해야 합니다. 한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중국의 신기술 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시카, 삼성의 센서 품질은 검증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중국 기술도 크게 발전했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최고재무관리자가 가격 절감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저희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파리의 생강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곧 중국 파트너들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만의 독특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관련된 쓰라린 기억이 있었거든요. 2015년, 제가 아직 주니어 매니저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한국의 중견 부품업체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제시카, 한국 업체에서 보낸 샘플 센서들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당시 제 상사였던 피에르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절반 이상이 품질 기준에 미달이에요.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의 노이즈 처리가 형편없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싶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약속했던 날짜보다 3주나 늦게 부품이 도착했고 그 바람에 저희 제품 출시가 연기될 뻔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건가? 그때부터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다르겠지만 그것도 결국 서양 기술을 베껴서 대량 생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결국 조립 기지일 뿐이야. 진짜 핵심 기술은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며칠 전 베이징의 파트너와 화상회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시카,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저희 중국 기업들이 훨씬 혁신적이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죠. 삼성 센서도 결국 기본적인 기술 위에 마케팅으로 포장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똑같은 성능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시아의 기술 허브가 될 때라고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삼성의 센서 기술 보고서, 시장 점유율 자료, 특허 현황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죠. 결국 마케팅이 잘 된 거겠지. 실제 기술력은 별거 아닐 텐데. 저는 삼성의 고가 정책도 못마땅했습니다. 비슷한 성능인데 왜 중국 제품보다 비싼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술적 우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브랜드 프리미엄 아닌가? 동료 마크와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크, 너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삼성은 확실히 잘하지만 그래도 혁신성 면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한국은 빨리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약한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이번 중국 협력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에 속은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진실을 확인해보자. 저는 중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긴급 삼성전자 공급 정책 변경 안내. 발신자는 저희 회사의 주요 공급업체 담당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께 삼성전자에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중급 이미지 센서 라인 단종 및 고급 모델 가격 재조정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종이라고? 저는 급하게 삼성전자 공식 발표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중급 센서 모델들이 단종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고급 모델의 가격이었습니다. 기존 대비 20%나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중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로 했으니까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됐네. 이제 중국 센서로 갈아탈 완벽한 명분이 생겼어. 저는 곧바로 베이징의 파트너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 대표님. 혹시 뉴스 보셨나요? 삼성에서 센서 공급 정책을 바꿨어요. 네,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공급 가능한가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삼성 센서 대비 3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마치 운명이 저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미 대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시카, 죄송합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저희 협력사에서 핵심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요? 한, 2달 정도?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중국 파트너들에게서 비슷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전에 또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시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촬영 모드에서 노이즈가 예상보다 심해서 추가 개발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가요? 최소 3개월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중국 업체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광저우의 파트너였어요. 그들은 아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실은 저희가 삼성 센서를 분해해서 역설계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히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센서 자체는 만들 수 있지만 삼성이 사용하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 AI 기반 노이즈 제거 기술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삼성의 기술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급하게 회계팀에 연락했습니다. 현재 재고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기껏해야 2달 정도입니다. 그것도 생산량을 줄인다면 말이에요. 대체 센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로 테스트해봤지만 품질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삼성의 기술력을 제대로 파악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뭔가 대책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삼성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마케팅 팀장 앙투안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시카, 큰일 났어요. 경쟁사들이 모두 신제품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독일의 테크노폰, 이탈리아의 비바 모바일, 심지어 스페인의 이베리아텍까지. 모두 같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센서 공급 문제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모두 삼성 센서를 쓰던 업체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 중급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거의 대부분 삼성 센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중국 파트너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베이징의 리 대표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시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유럽 업체들에게서 같은 요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는데 저희 생산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품질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품질 문제요? 네. 실제 테스트해보니 삼성 센서와 성능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저조도 촬영과 AI 처리 부분에서 말이에요. 이때부터 정말 심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선전의 파트너에게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시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든 센서를 테스트폰에 장착했는데 발열 문제가 심각해요. 연속 촬영하면 3분 만에 폰이 뜨거워져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기술팀에서 분석해보니 삼성은 센서 자체의 전력 효율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체 시스템과의 통합 최적화까지 고려해서 설계했더라고요. 저희는 센서만 따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저우 파트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시카, 저희 샘플 센서로 야간 촬영을 테스트했는데 결과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사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샘플 사진을 보내주세요. 받은 사진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어요. 같은 조건에서 촬영한 삼성 센서 사진과 비교하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건 상품으로 낼 수 없는 수준이에요. 금요일에는 제가 가장 믿었던 상하이 파트너마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제시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삼성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최소 1년은 더 연구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이요? 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삼성이 사용하는 이미지 센서 기술은 단순히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간 축적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AI 기술, 그리고 다른 부품들과의 통합 기술까지. 정말 종합예술 같은 느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말이에요. 월요일, 임원진 회의에서 상황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CEO인 피에르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어요. 현재 대체 센서 확보에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연될 예상인가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시카. 그럼 신제품 출시는?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삼성의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런데 그 해결책이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온 거예요. 정말 가야 하나? 인천국제공항행 항공편 예약 화면을 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대안을 찾아봤지만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삼성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시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화요일 아침, 샤를 드골 공항에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자동화 시스템도 매끄럽게 작동하고 안내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시 전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명동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최신 기술들을 볼 수 있었어요.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무인 결제, QR코드 결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보다 오히려 더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 한국 현지 직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제시카 부사장님, 한국은 어떠세요? 생각과 달라서 놀랐어요. 훨씬 더 발전되어 있네요.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현실이 다르다고요. 삼성 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수원에 있는 디지털시티는 정말 대단해요. 거대한 기술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소, 생산시설, 테스트 센터까지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죠. 다음 날 수원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삼성에서 저를 어떻게 맞이할까?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연구 단지와 생산 시설들을 보며 이곳이 정말 한 기업의 시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규모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 안내를 받으며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 복도 곳곳에 최신 기술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이미지 센서의 발전사부터 시작해서 미래 기술까지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만든 첫 번째 모바일 센서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작은 센서 하나에도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작은 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명이 참여했나요? 당시에는 약 300명의 엔지니어가 4년간 개발했습니다. 4년이나요? 네. 센서 자체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연구소 견학을 하면서 저는 점점 경악했습니다. 클린룸 시설의 규모, 테스트 장비들의 정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전문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 테스트 챔버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나요? 극한 환경에서의 센서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습도 90%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죠. 그런 극한 환경까지 테스트를 하는군요. 네. 센서가 들어갈 스마트폰이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젊은 연구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이미지 센서의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의 노이즈 제거 기술을 연구하죠.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어려워요. 각 픽셀에서 받는 빛의 정보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야 하거든요. 수백만 개의 픽셀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최소화해야 하고요. 얼마나 오래 연구하셨어요? 이 분야만 7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센서를 단순한 부품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을.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 연구가 집약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최신 센서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들었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이 생산 라인 구축에 얼마나 걸렸나요? 약 3년입니다. 설계부터 테스트,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한국과 삼성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 복사나 조립이 아니라 진짜 혁신과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내일은 어떤 걸 더 보게 될까?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본사에서 공식 미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분위기에 놀랐어요. 딱딱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마치 학술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 부사장님. 저는 삼성전자 센서사업부 김철수 전무입니다. 김 전무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매우 진지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센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대체 센서를 찾고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파트너들과의 협력 시도, 그리고 연이은 실패들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김 전무님은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 혹시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기술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도구 아닐까요? 틀렸습니다. 기술은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네. 저희가 센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센서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센서를 만들 때 사람들은 해상도, 크기, 가격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이 센서로 찍힌 사진을 보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부터 생각해요. 감정이요? 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자 사진을 찍을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명한 사진이 아니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순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빨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연구하죠. 수천 번이요? 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찍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흔들려도 아이의 표정이 선명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는 동체 추적 기술과 손떨림 보정을 함께 고려한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의 테스트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야외 촬영, 실내 조명 테스트, 역광 상황, 극한 저온 환경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있었어요. 이 모든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 테스트마다 수백 명의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줍니다. 기술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죠. 김 전무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
중국 업체들이 실패한 이유를 아세요? 아니요. 그들은 센서를 부품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센서는 사람과 추억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철학으로 접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야간 촬영 기능을 개발할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밤에도 소중한 순간들이 일어난다. 어둠 때문에 그 순간들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십 명의 광학 엔지니어들이 3년간 매일 밤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 아래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달빛만 있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경험하며 알고리즘을 개선했어요. 3년이나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기술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구원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저희 센서의 설계 과정입니다. 보시면 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백 개의 부서가 협업합니다. 화면에는 정말 복잡한 조직도가 나왔어요. 광학팀, 반도체팀, 소프트웨어팀, 인공지능팀, 사용자 경험팀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각 팀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모든 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사용자에게 완벽한 경험을 주자는 목표 말이에요. 김 전무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센서는 단순히 복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간 축적된 철학과 경험의 결정체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희가 다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저희의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단순한 공급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 철학이라니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전무님, 어제 말씀해주신 파트너십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시카 부사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김 전무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같은 꿈이요? 네. 저희의 꿈은 세상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시카 부사장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지금까지는 매출, 이익, 시장 점유율만 생각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회사 성장만 생각했거든요. 그럼 함께 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때부터 정말 특별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 프랑스 사용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예술을 사랑하죠. 맞습니다. 그럼 프랑스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뭘 찍을까요? 아마 건축물, 풍경, 예술 작품들? 정확해요. 그럼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완벽하게 전달하자.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랑스만의 특별한 센서 설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미묘한 조명에서도 모나리자의 진짜 색감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 에펠탑의 야경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알고리즘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 전무님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구하셔야 해요. 단순히 센서를 사가는 게 아니라 프랑스 현지의 공동 연구소를 만들어서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공동 연구소요? 네,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면서 프랑스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제안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투자는 저희가 절반을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는 공동 소유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도 함께 확장해 나가는 거죠.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품질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야 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 말입니다. 김 전무님이 자료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품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사 직원들도 모두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기술 교육은 물론이고 품질 철학, 사용자 경험 설계, 심지어 윤리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과정이 6개월, 심화 과정까지 하면 1년 정도 됩니다. 1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경험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 기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수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파트너사 제품도 모두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연구원이 테스트 시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프랑스 연구소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한국 본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같은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비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손실, 고객 불만,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김 전무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에요.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연구소 설립 준비를 하고 동시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한국 연수도 진행하죠.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제 제시카 부사장님이 보여준 진정성과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면 충분해요. 그날 오후 파트너십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함께 꿈을 이루어가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과연 프랑스 동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샵샵 8장. 프랑스의 변화. 그리고 제시카의 사명. 파리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제시카, 이번 분기 품질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마케팅 팀장 앙투안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어떤가요? 역대 최고 점수예요. 98점이라니. 작년 같은 시기가 82점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삼성과의 파트너십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파리 교회에 설립한 공동연구소는 이제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 박사님과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함께 개발한 유럽 특화 센서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박 박사님, 루브르 박물관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놀라워요, 제시카. 실제 그림과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색감 재현이 완벽해요.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별한 알고리즘 덕분에 프랑스의 문화유산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완벽하게 촬영되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베르사유 궁전의 금박 장식까지. 모든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품질 교육을 받은 후 모든 팀원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시카, 이번 신제품 기획안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품질관리팀 소피가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사용자 시나리오 분석이 부족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프랑스 할머니가 손자 사진을 찍을 때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다시 검토해 봅시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지 고민하게 된 거죠. 가장 큰 변화는 타 유럽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시카, 독일 지멘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연구소 견학을 요청했다고 해요. 지멘스에서요? 네. 우리가 삼성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의 올리베티, 네덜란드의 필립스까지.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문의를 해왔어요. 제시카 부사장님, 혹시 삼성과의 파트너십 모델을 다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필립스의 CTO가 직접 파리까지 찾아왔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해요. 단순히 기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6개월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더욱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제시카 부사장님, 정부에서 유럽 디지털 혁신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모델이 유럽 전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다고 하네요. 시상식 날, 파리 시청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사용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기술 철학의 전도사입니다.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시카 부사장님, 저희도 한국에서 연수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녁에 김 전무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제시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이제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전 유럽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전 유럽이요? 네.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거죠. 독일의 정밀함, 이탈리아의 감성, 스페인의 열정. 모든 것을 기술에 담아내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구매 담당자가 아니라 유럽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믿지 못할 거예요. 제시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때 제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단순히 복제품 정도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유럽에 알리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어요. 이제 그 에펠탑도 우리가 개발한 센서로 더욱 아름답게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시카 부사장의 특별한 깨달음의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발견한 한 기업인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제시카처럼 선입견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과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찾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